민주당의 군 출신 의원 김병주 의원의 얼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북한에 드론을 날려 일부러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 이게 외환 관련 의혹인데 오늘 특검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믿을 만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 작전 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우선 2024년 10월 3일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 유치 행위가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춘 부장님. 예. 김병주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물론 오늘 내란 특검이 외환죄도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24곳인가요? 드론사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김정은이 머물고 있는 곳도 드론으로 타격해서 일부러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 근데 이게 제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확인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외환죄 관련해서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병사들이나 일부 군인들의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드론을 보낸 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나왔을 때 북한의 반응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보내면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그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소식을 보고 김영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외환죄를 다룰 때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상 이 외국과 통모하여 근데 지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모한다는 혐의도 김정은을 수사를 할 거냐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외환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검증될 수 있고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진행하기 전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 저는 그런 걸 들여다보는 것이 외환죄 혐의를 형사소송법상 뭔가 적용을 유죄를 확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자꾸 드론을 보내고 그랬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팩트 체크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각, 특히 김병주 의원의 시각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혹은 명태균 씨 의혹이 날로 커지니까 아예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 그래서 비상계엄 전부터 사전 작업을 했고 이게 15관저 김정은 관련 관저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음 한번 물어볼게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글쎄요. 내란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니까 국방부, 드론사령관, 사령부, 방첩사령부 24곳을 압수수색해서 이게 이제 누가 뭐래도 외환 수사인데 이 절차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이제 드론사령부가 발족한 것은 2023년도잖아요. 예. 2022년도에 이제 북한이 드론을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실 근방까지 드론을 보냈단 말이죠. 그것도 다 들켰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이 드론 사령부를 띄워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드론 사령부를 출범시켰는데 그 드론 사령부 출범쯤에서 발표된 드론 사령부령에 따르면 실제 저 사령부에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감시, 정찰, 그다음에 심리전도 있어요. 타격. 이 드론사가 하는 것이 심리전에 일어나는 일 수도 있는 거죠. 심리전이라면 드론이 어디 가는 것을 북한이 인지하게끔 일부러 해가지고 어떤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끔 너네가 하면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의 작전 목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방첩사가 사실 이번 계엄 관련돼서 상당히 밀접한 어떤 계획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방첩사와 연관된 예컨대 방첩사가 이 드론 사령부 이번 드론에 관여했다면 그럼 이제 사실 조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일반 이적죄로 의뢰하기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컨대 군사상 이익을 했다. 이건 입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드론사령부 있는 드론사령부에서 작전대로 가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고 돌아왔다면 그러면 저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특검이 오늘 24개 군 시설을 압수수색했고 앞서 만나봤던 3위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조사실 인치 혹은 강제 구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거에 대해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상위권 이슈 3위, 2위 나란히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이거 약도 없는 건 맞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센터병 고칠 약도 없다라고 하셨고요. 예. 전기 도둑 잡는데 민폐 캠핑족 현상금 붙이자라고까지 제언을 하셨어요. 심심한 사과는 하지만 강선 후보자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퇴는 없다. 예. 이것도 뭐 강선 후보자나 혹은 뭐 다른 후보자 가리킨 것 같죠. 오늘만 꾹지 않고 버티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유야무야가 혁신이냐. 국민의힘 뭐 아무래도 윤희숙 혁신이가 뭐 여러 칼을 빼들었지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예전에 인요한 혁신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지나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 댓글까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